쌍꺼풀 수술이랑 눈매 교정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조보아 배우, 신미나 피부가 얇고 처짐이 없으신 분들은 쌍수하고 나서 다이어트 하고 나면 라인이 커져요? 작아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규입니다. 나는 몇 미리로 쌍꺼풀을 해야 될까? 이거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남자분들은 4에서 6mm, 여자분들은 내가 좀 왕눈이다, 눈은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8에서 10mm, 평범한 것 같아, 그러면 7에서 8mm 정도 됩니다. 간혹 12mm 막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진짜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쌍꺼풀 선이 10mm가 넘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주 많이 보는 눈성형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겠죠. 근데 외국 사람 기준에서도 쌍꺼풀 높이를 10mm 이상은 잡지 말라고 책이 명시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쌍꺼풀 높이가 10mm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뜨는 메커니즘에 장애가 온다고 돼 있어요. 눈이 잘 안 떠진다고, 약간 졸린 듯이. 그러면 더 쌍꺼풀이 두껍게 보이거든요. 그게 일종의 소세지가 되는 거죠. 내 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쌍꺼풀 수술하고 눈매 교정, 또 안검하수 교정 세 개가 뭔 차이인가, 같은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꺼풀하고 눈매 교정은 다른 수술이고, 눈매 교정과 안검하수 교정은 같은 수술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눈을 창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눈꺼풀이 블라인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블라인드가 전동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이 블라인드가 창문을 다 가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꺼풀 수술은 블라인드를 중간에서 한번 크게 접어서 창문을 많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수술, 눈꺼풀 자체를 그냥 걷어내는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가 전동 블라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눈꺼풀 들어올리는 근육, 모터가 시원찮아. 그래서 얘가 힘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들어요. 블라인드를 중간에서 확 걷었지만 그래도 쭉 약간 좀 늘어지듯이 창문을 많이 가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모터를 약간 교환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짝바짝 잘 들어올리게. 결론적으로는 쌍꺼풀 수술은 피부 수술, 눈매 교정은 근육 수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검하수 교정을 왜 눈매 교정이라고 부르냐면, 안검하수라는 어감 자체가 되게 낯설고 좀 뭔가 좀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순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검하수 교정의 결과가 눈매가 좀 또렷해지고 부드러워지니까 눈매 교정이라고 성형외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이랑 눈매 교정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도 필요하신 분들만 하면 돼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있습니다. 반드시. 안 하면 눈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해야죠. 나는 무조건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상담을 가보시고 필요하다 생각되면 눈매 교정은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장유진입니다. 절개법과 비절개법의 장단점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절개법은 풀림 현상이 일단 적다는 장점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연부 조직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하는 눈 모양의 선택폭이 넓어지죠. 예를 들면 피부가 아주 많이 늘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화려한 눈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을 자연유착으로 화려하게 라인을 잡으면 피부가 늘어져 있어서 소세지 같은 눈이 나오죠. 그래서 늘어난 피부의 양을 알맞게 잘 제거를 하고 나서 수술을 해주게 되면 훨씬 슬림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나오기 때문에 절개법이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심한 안검하수라든지 짝눈이 좀 심한 경우에 교정이 조금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옅은 흉터가 남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회복 기간이 좀 길어서 다소 이제 회사 복귀라든지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비절개법의 가장 큰 장점은 회복 기간이 짧다는 점과 흉터가 거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술하시는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절개 수술 방법이 훨씬 접근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자연유착을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피부가 아주 두껍고 연부 조직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연유착으로 진행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풀릴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검하수가 좀 많이 심한 경우에 있어서도 크게 개선하기가 좀 어렵겠죠. 반드시 절개로 수술해야 하는 눈은 어떤 눈인가요?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첫 번째 분 같은 경우가 절개로 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피부와 눈지방이 두툼한 케이스였는데요. 이런 눈 같은 경우는 연부 조직 절제를 통해서 유착을 잘 만들어 주어야 풀리지 않는 쌍꺼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절개법을 추천드렸습니다. 두 번째 분의 사진을 보시면 잦은 쌍꺼풀 테이프 사용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늘어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안검하수도 좀 있으시죠? 그래서 절개법을 통해서 피부 절제 및 안검하수 교정술을 잘 시행을 해주어서 슬림하고 예쁜 쌍꺼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 사진을 보시면 눈뜨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피부 처짐과 또 피부 두께 면에서도 절개법이 훨씬 더 용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난 쌍꺼풀만으로는 안 된님. 비절개로 했을 때 대박나는 케이스도 좀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렇게 피부가 얇고 처짐이 없으신 분들은 절개나 비절개나 다 좋습니다만 비절개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피부 처짐이 좀 있으시긴 하지만 워낙 뜨느님도 좋으시고 피부가 얇으셔서 자연착법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고 예쁜 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안검하수가 다수 있으시긴 하지만 피부가 얇으시고 약간의 돌출이 동반되어 있으신 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연착법을 통해서 안검하수 교정술을 동반해주게 되면 아주 예쁘고 시원한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개법 받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주로 흉터가 남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감을 가지시는데 수술을 잘 진행을 하게 되면 꼭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굉장히 옅은 흉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제 피부 타입이라든지 조건에 맞는 수술을 하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성형 수술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역시 쌍꺼풀 수술이잖아요. 쌍수도 계절에 든다는 말이 있던데 진짠가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여름철에는 날이 더우니까 좀 염증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땀이 나고 덥고 습하니까 상처도 잘 짓무르기 쉬운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쌍꺼풀 수술은 수술 범위가 넓지 않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계절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쌍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중학교 졸업사진 촬영 전 아니면 대학 입학 전.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요즘 뭐 흑역사 사진이라 그러면 보통 중학교 졸업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젖살도 덜 빠져 있고 어린 티를 못 벗어난 상태라 누구나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도 좀 덜 흑역사를 남기고 싶으신 분들이 요즘은 중학교 졸업 사진 찍기 전에 수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중학생,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다들 쌍수 정도는 하시는 것 같고요. 무조건 어릴 때 수술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더 커서 얼굴이 이제 완전히 성장을 한 다음에 또는 쌍꺼풀 라인의 모양 같은 거에 좀 더 확고한 생각이 들었을 때 수술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쌍수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침 수술인가요? 아니면 저녁 수술인가요? 아, 원장님 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저 이때 수술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부어봤자 눈이 2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중에 그 변화는 늘 있기 마련이고요. 뭐 아침이나 저녁 그거를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컨디션 좋은 그런 시간에 택하셔가지고 수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쌍수하기 좋은 타이밍 중에 생리 전에 하기가 좋은가요? 아니면 생리 후에? 생리라는 게 결국은 인체의 호르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후로 이제 가슴 크기의 차이가 좀 납니다. 이거는 보형물을 얼마짜리를 들어갈지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꼭 체크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쌍꺼풀이 막 바뀌거나 눈두덩이 살이 막 바뀌거나 하진 않거든요. 간혹 뭐 생리를 할 때가 되면 출혈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혈이 심한 수술도 아니고 심해서도 안 돼요. 생리 때 본인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렇다라면 차라리 그 본인의 컨디션을 맞춰서 기준을 잡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전이 좋은가요? 아니면 다이어트 후가 좋은가요? 진짜 이거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원장님 저 쌍수하고 나서 다이어트하고 나면 라인이 커져요? 작아져요? 눈도 예뻐져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형을 뭐 언제 하시든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성형하고 나서 다이어트 하시면 진짜 극대화된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의 회복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회복을 위해서라면 좋은 음식 많이 먹고 푹 쉬시는 게 좋겠지만 더 예쁜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 기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성수기 그리고 성형외과 비수기. 성형외과에 성수기라고 말을 하는 날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12월 31일 날 이날 환자분들이 수술 되게 많이 하세요. 빨간 날이랑 겹쳐가지고 이런 성수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그 날짜가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왜 선호하느냐? 환자분들 시간 내시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꼭 그 시간이 아니어도 시간을 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 바쁜 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을 대충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마지막 수술을 꽤 늦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피해서 수술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큰 대기 시간 없이 수술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장 너무너무 하고 싶은 순간에 수술을 하신다면 그
그 순간이 가장 성형하기 좋은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오민입니다. 돌출눈하고 함몰눈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돌출눈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눈썹뼈나 광대뼈보다 더 튀어나와 있으면 보통 돌출안, 그것보다 더 들어가 있으면 뭐 함몰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연예인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쏙쏙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드라마에서도 나오신 김민정, 조보아 배우, 뭐 신미나 아이돌 중에서는 뭐 지효눈 이런 눈들이 조금 돌출눈에 해당되는 눈이죠. 이제 반대로 함몰눈은 대표적으로 뭐 손예진이랄지 박시연, 미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어가 있는 함몰눈에 해당되는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수에서 대박날 눈은 사실 돌출눈도 함몰눈도 충분히 다 예뻐질 수 있습니다. 각각 맞는 수술을 한다면 물론 이제 추구하는 게 돌출눈의 경우에 좀 크고 시원하고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거고, 함몰눈의 경우에는 그윽한 느낌의 분위기 있는 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추구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둘 다 수술로서 충분히 예뻐질 수 있는 눈입니다. 돌출눈이 높게 잡기 쉬운 눈이긴 하죠. 이제 왜냐면 가장 큰 차이는요, 같은 7mm를 잡아도 돌출눈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쌍꺼풀처럼 보여요. 근데 함몰눈은 어떤 분들은 아예 속쌍꺼풀로 다 들어가 버리는 분도 있어요. 눈이 밀고 있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덮이는 양이 좀 틀리기 때문에 큰 쌍꺼풀을 원하시는 분들은 돌출눈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겠죠. 트임 효과도 더 좋은 눈은 사실 돌출눈이에요. 안구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쓰더라도 효과가 시각적으로 더 커 보이죠, 사실은. 근데 흉터도 좀 잘 보이고 너무 과하게 한 경우에 눈만 부리부리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단점은 조금 있죠. 하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돌출안이 훨씬 더 효과는 더 좋겠죠. 네. 근데 쌍꺼풀 풀리는 거는 돌출, 함몰 이것 때문에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피부의 두께, 지방량, 눈 뜨는 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딱 어떤 눈이라고 제가 판넬로 이렇게 명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돌출눈은 일단 쌍꺼풀이 높게 잡히고 시원해 보이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두껍게 너무나 잡을 경우 눈이 조금 힘없어 보이고 꺼벙해 보이거나 눈이 너무 부리부리해 보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돌출눈의 쌍꺼풀은 조금 얇게 잡아야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몰눈은 너무 높게 잡으면 소세지가 되거나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또 분위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 높이로 하면은 라인이 보이는 그런 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함몰눈인지 돌출안인지 잘 찾아서 쌍꺼풀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